어제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바쁜 일만 마치면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작스레 안 좋아지셨다고 했다가 상태가 좋아지셔서 이제 좀 마음 놓으려고 하던 그 순간 어머님은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밀려오는 후회도 잠시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니 장례식장에서 안내를 해주시더군요. 내일 발인하시면 이제 장례 확인서를 가지고 어머님 주소지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신없이 손님을 맞고 내일이 발인일임에도 저는 아직 어머님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서류 한 장으로 어머님의 생이 마감되다니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정신없이 사람들 맞이해 조문 인사하고 빈소 정리하느라 정작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머님의 계좌는 누가 정지하고 국민연금과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제가 해야 하더군요. 이야기는 제가 어머님을 떠나보낸 뒤 했던 행정 절차들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신고한 사람의 죽음을 국가에 인정받고 등록하는 행위, 그걸 자식인 제가 제 손으로 하러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봉투에 넣고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출입문을 지나 복지민원과 창구 앞에서는 순간 눈물이 또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망신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꺼내는 순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절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한 분, 신고자인 제 신분증 어머님과 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이걸 제출하니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되더군요. 어머님의 이름 옆에 생년월일, 그리고 그 아래 사망일자, 디지털 글씨 몇 줄이 사람의 한 생을 끝맺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 직원의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고인명의 은행 계좌나 보험 등은 자동으로 막힙니다. 사망 사실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는 활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이 한 번 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법적으로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사망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족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별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을요. 사망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봉투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 원본과 재적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 안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덧없는 엄마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연금은 정지 처리된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돈으로 요양원비와 병원비를 냈었습니다. 담당자는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장례비 30만원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버님이 가입했던 연금을 유종연금으로 상속받으셨던 사례이기에 장제비는 지급받지 못할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 신분증, 어머니의 연금번호를 챙겨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담담하게 제 어머니의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허망한데 안내 데스크의 문구가 마음을 시리게 했습니다. 슬픔과는 상관없이 연금 처리를 하러 온 저를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구나. 망자의 슬픔은 행정 처리에는 아무 감정이 소요되지 않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연금 수급 중에 사망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몰려 그동안 받은 연금을 토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연금은 자동 정지가 아니기에 사망신고가 꼭 먼저 들어와야 법적 처리가 된다는 유의사항을 다시금 보며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실감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주위 분들 중 부모님의 병환을 우려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만 치르지 말고 연금부터 확인하십시오. 그게 말 한마디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 절차를 밟아야 남은 가족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이죠. 어머님의 유품도 정리가 되기 전 국민연금 시스템에선 엄마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기운을 조금 추스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의 요양원비 자동이체 통장이 나왔습니다. 핸드폰 자동이체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정리를 한다고 해놓고 이런 사소한 것은 챙기질 못했구나 싶어 거래하던 지점에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자동이체를 끊고 남은 잔액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통장으로 요양원비를 결제했는데 사망 후에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연락드렸습니다. 통장 잔액도 확인하고 자동이체도 정지할 것들은 정지시켜야 해서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직원분은 잠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듯 하더니 죄송합니다. 고인명의 계좌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자동 동결됩니다. 잔액 확인도 출금도 불가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제가 상속인인데 잔액만 확인할 수는 없나요? 직원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선으로 지금 안내드리기 불가능합니다. 상속 절차에 따라 유족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고 모든 상속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는 나의 엄마가 아닌 이제 사망 처리 절차 중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가슴을 한 번 더 슬픔으로 물들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의 휴대폰을 찾고 은행 자동이체도 막기 힘들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을 때 어머니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던 카드값 알림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아직도 카드가 긁히고 있었습니다. 얼른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카드사와 통신사에 연락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사망 신고가 들어가면 자동 정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결제는 그 전까지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전기세, 가스요금, 신용카드, 정수기 렌탈까지 모두 확인하고 전화해가며 하나하나 해지를 요청했죠. 슬픔은 아직도 집안에 가득한데 마음을 추스릴 여유도 없이 벌써 사망 후 처리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제가 배운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망자의 계좌는 돈이 있어도 법 없이는 손댈 수 없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가려면 죽음을 인정하는 서류부터 시작해 잔액을 꺼내기까지 수많은 관문을 지나야 한다는 것. 이후 나는 상속 절차에 들어갔고 가족들 모두의 도장을 받아 공동명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기까지는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누구 하나 이런 걸 미리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짐 정리를 마치고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어머니의 서류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연금, 통장, 병원, 영수증 사이에서 다른 것보다 토톰한 노란색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증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저도 모르게 가입해 두었던 생명보험이더군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는데 지금 보니 그게 유일한 남은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신 후 보험금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상담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너무도 기계적이었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가입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험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가입할 때 수익자를 큰 자식인 저로 지정해 놓으셨고 가입기간도 2년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인도 질병사였고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또다시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보험금 청구서, 제 명의의 통장사본, 그리고 망자의 병원 진료기록요약본,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을 떼는 일 그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라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위임장을 대신할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담당 의사를 찾아가야 했고 병원에서는 진료 요약문을 받아야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모두 모아 보험사에 접수했죠. 그렇게 어렵던 서류 준비와 접수 과정과 달리 최대 15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슬픔이 또 한 번 밀려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준비하기 쉽지 않았고 그 과정마다 이별을 다시 해야 했으니까요. 보름쯤 지나 사망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보험을 내가 먼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망보험은 가입돼 있어도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나 자식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거절될 수도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다니. 건너 들은 아는 분의 남편분은 부인이 돌아가시고 고의성 여부 확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만 3달 넘게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망자를 잃은 슬픔을 견뎌내야 할 시기에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험은 가입보다 청구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생전에 꼭 정리해둬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제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도 할머니를 통해 혹시라도 어른들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줬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위로를 나는 그렇게 겨우 꺼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그런 일이 없었지만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친구에게 전해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여서 나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상속금을 가지고 조용하던 형제들이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는지 형제끼리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싸움이 커졌다고요. 장례 때 이야기는 들었지만 상속 문제를 처리하면서 재산이 있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유언장이나 분배에 대한 결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속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 순위 1순위이지만 자녀들과 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의 비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외동인 것이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군요. 만약 형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나누고 계산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에 저는 그만 지쳐서 내려앉고 싶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반드시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고 공증을 해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사망 시점 기준 평가를 통해
유산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 역시 결국 자식들 모두와 상의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만들고 모든 재산을 각각의 명의로 분배하여 정리한 뒤 가족 간 다툼을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가족과의 추억을 숫자로 나누는 일 같아 몹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주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작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도 오해가 되면 가족을 멀게 만듭니다. 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어머님의 집을 정리하러 온 순간조차도 다시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엄마가 쓰시던 고무장갑이 금방이라도 설거지 거리가 있을 것 같이 그대로였고 식탁 위엔 미처 정리되지 못한 영수증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이체 명세서였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IPTV, 정수기, 렌탈, 심지어 잡지구도까지 그 많은 게 전부 어머니 명의로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는 이미 사망 신고로 인해 막혀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동이체는 통장이 정지돼도 카드로 계속 빠져나갈 수 있고 일부 업체는 사망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카드로 매달 15,000원씩 빠져나가던 정수기 요금은 3개월 뒤에야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 확인한 뒤에야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 경차가 장례 끝나고 처분할 새도 없이 주차장에 세워졌는데 고지서에는 연납고지라는 글씨가 떡하니 찍혀있더군요. 다시 구청에 전화를 해 이미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의 고지서가 왜 발송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시스템 연동은 자동이지만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고만으론 세금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은 법적으로 계속 살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서 자동차 말소 신청, 통신사 찾아가 휴대폰 해지 신청, 카드사에 연락해서 전기요금 등 자동이체 결제 내역 확인, 혹시 모를 보험사 보험가입 내용, 정수기 업체 OTT 구독까지 전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취소하는 건 오롯이 남겨진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얼마 뒤 또 하나 주소지로 날아오는 독촉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납부 독촉장을 아무것도 모르고 방치하면 연체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수첩에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된 요금과 계좌 물건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그리고 정부 24의 상속 서비스로 확인해가며 체크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난 건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2달이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의는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사람의 통장이 줄줄 새게 만든다는 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세상에 이렇게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연금 정지, 은행 계좌 동결, 보험금 청구, 자동이체 정리, 상속 협의까지 모든 것을 돌아가신 슬픔을 다 위로받기도 전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슬픔은 한참 뒤에야 내게 올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장례만 잘 치르면 됐다. 하지만 그 다음이 진짜 현실이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삶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건 이겁니다. 살아계실 때 준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아픕니다. 어머님은 참 꼼꼼하고 찬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보험 하나, 연금 하나도 차근차근 챙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마지막엔 그조차도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내가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고 처리하느라 눈물보다 서류를 먼저 보고 해당 기관에 물어보고 하게 되었지요. 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가족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아있을 때 떠나면 이렇게 정리해달라, 이렇게 정리하자고 조용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되어 부모를 떠나보내며 할 소리야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와 말씀이 떠오르며 그리운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라 피하면 나중엔 감당해야 할 짐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기에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보다 먼저 행정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대비하려면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가장 큰 사랑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유언장 하나, 통장 정리 하나, 보험 수익자 지정 하나가 남은 사람을 지켜주는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준비가 한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겪으셨던 사후 정리 경험이나 꼭 알리고 싶은 행정처리 분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